입시를 묻다. 피기맘. 아직 여전히 뜨겁습니다. 의대 정원 올해는 유지가 되고 내년은 글쎄요 라는 주제인데요. 이혜영 소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수시 정시의 증원분 재검토는 없음, 이렇게 못을 딱 박았습니다. 9일부터 수시원서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재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2026학년도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발표했듯이 정원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9일에 교육부 정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구현희 교육부 대변인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2026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0명으로 하는 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는 재검토하겠다. 의정협의체에서 의논해서 결정할 것이다. 라는 대답을 내놓으셨고요. 이미 접수가 시작된 수시를 빼고 정시 모집 인원부터 조정은 가능하냐라는 질문에는 수시랑 정시는 대학이 구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 전체 정원을 정해주는 것이고 이걸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또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서 0으로 만든다는 건 의사결정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인데 교육부가 하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면서 행정처분을 해서 수시 일정을 연기하면 수험생들이 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료계가 과거에 2차례 한의대 유급 사태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과 2017년 포항 지진 당시에 수능이 연기됐던 것을 예로 들면서 정원 재논의가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의대 유급 사태는 당시에 대입 전형 사전 예고제가 반영되기 전이었고 또 2017년 수능 연기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인원으로 수시 원서가 접수된 상황에서 원점 재검토하는 상황과 같이 비교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여기에 또 의대에 대한 하나의 뉴스가 더 있는데요. 지방의대가 학종 선발 확대를 위해서 지역 입학 사정관을 양성하고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머니투데이의 단독 기사입니다. 자, 의대 지역 입학 사정관을 양성해서 지역 인재 학종 선발을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입학 사정관이 하는 일은 지역 상황을 고려하고 학생 한 명당 평가를 보다 내실화하게 됩니다. 졸업 후에도 지역에 오래 남을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인재 전형의 운영 방법도 고도화를 지원하고요.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하고 취업까지 독려해서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전략입니다. 자, 특히 지역 인재 의무 선발 대상인 의학학 계열은 물론이고 거점 국립대, 주요 이공계열, 수의대 등 지역 인재가 필요한 분야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에서는 지역 인재 선발이 의무지만 입학사정관 확보가 어려워서 대부분 학교 성적을 중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2025학년도 의과대학별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보면 학종 선발이 449명으로 전체 24.5%에 불과한데요. 여기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를 통한 선발은 1078명이라는 거,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나고 자라는 학생이 지역대학에 진학해서 정주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게 키우자는 것이라면서 지역과 관련된 강화된 면접 전형을 운영한다거나 지역 특화 전형으로 심사하는 입학사정관을 육성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역 고등학교에서 대학 과목을 이수하면 입학할 때 학점으로 인정하는 AP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대학이 지역 고등학교 수요와 고교생 수준에 맞춰서 대학이 맞춤형으로 교과목을 개발하면 고등학교는 여기에 적합한 학생을 추천하고 해당 학생은 대학의 사전 역량평가, 코칭을 통해서 추천 과목을 수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지역 고교생의 해당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소규모 강좌 운영과 대학 교수 직접 강의,
보조교사 제도도 병행을 하게 됩니다. 내년 신설되는 AP는 지역 맞춤이 차별점인데요. 과거에 AP 학점 법제화가 됐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과학고에서만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교원이 고교에서 가르쳤다면 내년에 준비하는 사업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맞물려서 방과 후나 주말 등의 지역고등학교 학생이 대학 교수로부터 심화과정을 들을 수 있는 형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인재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입학 전 교육과정 프리칼리지 도입도 지역인재 육성 사업비를 통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 프리칼리지는 대학 합격 후에 3월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2개월, 3개월 동안 미리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미리 이수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올해는 사실 뭐 누가 손대기 힘들죠. 왜냐하면 이 기사도 보면은 누구는 빠져 있냐 하면 정작 당사자인 3학년들하고 2학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가장 약자죠. 어떻게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수험생들이나 그 수험생들 가족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자기들끼리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우리의 결정을 따라라 이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올해 사실 그렇다고 올해 걸 바꾸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내년은 뭐 여기 교육부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 교육부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뭐 정부도 여야 정 그다음에 의학 계열 쪽의 의대 계열 쪽의 대표자하고 협의회를 하니 많이 하는데 지금 뭐 아직은 안 됐는데 될 확률이 되게 요원하지 않을까 싶고 정부 입장은 단 하나죠. 자, 우리 논의 2026학년도는 논의를 해볼 수 있는데 과학적 의견을 니들이 내라는 여전한 입장이고 의사단체의 입장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올해부터 재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올해와 내년 걸 없애면 2027학년도 입학 정원 늘리는 건 논의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뭐 이거 끝난 거 아닌가? 뭐 여야가 뭘 협의를 한다고 여야는 사실 여기서는 뒷전이니까 당사자 둘이 의견이 너무나 팽팽하게 여전히 대립돼 있고 시간은 가고 있어서 올해는 사실은 뭐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고 내년도 거를 올해 논의해서 아직 대학 입학 인원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건 아직 여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현재 정부나 의사단체 입장으로 봐선 이게 뭐 조정될 리는 없지 않을까? 그럼 내년까지 흘러갈 확률이 그냥 어영부영 갈 수 있다? 지금 누가 이기냐, 누가 존심 싸움에서 이기냐 문제인데 정부는 이미 정원은 확정돼 있으니 시간이 흘러가면 2,000명씩 는다. 이게 입장이고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물론 모든 의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학병원이나 응급의료 시스템이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 전공의들이 사실은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뭐 그대로 빈손으로 복귀할 수는 없다. 뭐 의사 안 하면 되지 뭐. 뭐 여기까지 가 있는 상태라서 애꿎게 국민들만 피해를 볼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우리 사실은 뭐 오늘 우리가 시사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고3은 이제 끝났다고 쳐. 고2들이 되게 불안하겠죠. 이게 그렇죠. 어떻게 될까? 막 0에서 2,000 이 너무 왔다리 크잖아요. 갔다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죠. 잊어버리시고 우리 고3 형들도 그랬어요. 이거 결정 나기가 며칠 전까지 안 맞아요. 됐고 잊어버리고 원래 자기 계획대로 꾸준히 성적 향상을 위해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원이 느냐 마냐에서 가장 결정적인 건 사실 서울 수도권 친구들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늘어난 정원의 대부분이 지역 인재로 배당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 수도권 친구들은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지방 친구들 2학년들은 꽤 크죠. 그렇죠. 거의 2배 가까이 느는 지역도 있고 해서
그 영향이 되게 크긴 할 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2학년들이 사실은 1년하고 2달 남은 거예요. 1년하고 2개월 남아있는 상태니 환경이 안 받쳐져서 내가 준비를 못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핑계거든요. 일단 모집 인원이 어떻게 되든 입시 환경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잊고 지내다. 의사결정 날 때까지, 합의돼서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 같고, 합의가 안 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합의가 안 되면 그대로 가는 거고, 합의가 된다 그러면 조정이 되겠죠. 뭐 조정의 범위는 0과 2천 사이이긴 할 텐데 뭐 중간 정도에서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정도, 저는 뭐 한 1,000명 정도에서 협의될 합리적이라 그러면, 네. 왜냐면 의사들도 할 말이 없거든. 이게 마치 뭐 정부가 오로 다 잘못했,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늘렸어야지. 그리고 합리적으로 늘릴 방안에 대해서 자기들도 생각을 해야지. 그랬으면 이게 진즉에 이런 문제가 없었죠. 옛날에 코로나 때 400명 늘렸으면 괜찮았잖아. 그 이제 와서 이게 이 큰 사단을 만들어 놓고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만 있다. 아니죠. 저는 본질적으로는 의사 단체에 훨씬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근거도 없이 뭐 드라이하게 뭐 칼로 무자르듯이 정리하려고 했던 정부에도 책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제발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어른들이 좀 잘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이런 우려도 있어요. 뭐냐면 올해 입학한 친구들이 내년부터 줄이자 그럴 수도 있어. 자기는 입학했거든. 좀 그렇게 우리 치사하게 살지 말고 정말 이걸 기회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만년대계를 한번 고민해보고 의사 선발 과정도 좀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연결되는 거죠. 저는 이거 되게 불만입니다. 지역 입학 사정관을 양성 운영하겠다. 교육적 차원에서는 맞죠. 그러려면 먼저 뭐부터 없애야 되냐면 정시를 줄여야 됩니다. 수능의 역할이 버젓이 살아있어. 그럼 이걸 더하면 수능 공부할 시간을 더 뺏겠다는 얘기잖아. 아니 수능으로 의대에 어떡할 거야. 수능 최저 다 걸어놓고. 그러면 애들은 여기서 하는 대로 무슨 AP도 해야 되고 네. 학종 대비해서 입학사정관이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수능 공부는 언제 하라고. 이걸 하려면 전제 조건이 수능 최저를 폐지해야 됩니다. 적어도 지역 인재의 전형은 폐지를 하고, 그럼 그 수능 공부하면서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을 아끼고 절약해서 지역에 맞는 입학사정관 제도에 맞는, 그러니까 학종에 맞는 시스템에 애들이 준비할 시간을 줘야지. 그건 그대로 놔둔 채 수능 최저는 그대로 놔둔 채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내신도 해야 되고 어쩌라고. 이건 너무 아동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이게 누가 생각하는지. 이거 하기 전에 정시 비중 더 낮추고 수능 최저를 폐지해야지. 그래야지 애들이 이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한쪽을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이 학생들의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기사를 보면서 좀 들더라고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예산도 꼴랑 123억 원 주면서 1230억도 아니고, 그것도 또 니네도 내라 그래. 그렇게 하는 나눠서 건데 내는. 내시를 해. 그러면 애들을 더 괴롭히겠다는 거 아니야. 더 면접 준비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안 바뀌었잖아요. 왜냐하면 학생부에 쓸 수 있는 게 없는데, 애들은 학종이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뭐 연락이 뭘 했는데 쓸 수가 없잖아. 어떡하라고. 그나마 AP는 기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저녁에 또 AP하고 뭐 주말에도 해야 방과후로 되고. 하고 뭐 여기저기 찾아 대학도 듣고 이러면서 거기다 지역에 남아있는 남을 사람을 위한 면접을 또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수능 최저 맞춰야 돼.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게 저거 아니에요. 우리 서민들의 삶에서 보면 월급으로 올라가는 전세값, 월세값 안 되니까 투잡으로 열심히 저 알바 배달하고 있는데 일 하나 더 하라는 거 아니야. 어떡하라는 거예요. 학종을 열심히 하게 하려면 수능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거고, 수능을 안 하고 대신에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수능도 하고 내신도 따고 이것도 하라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거짓말이라도
부산 지역, 광주 지역에 남을 것처럼 거짓말이라도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먼저 뭐가 선행이 돼야 되냐면 고교 학점제가 되려고 해도 또는 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고 해도 아니면 지역에서 이런 게 되려고 해도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 대신에 이걸 하려면 일은 그대로 기존에 하던 일을 하면서 이걸 더 해라는 거 아니야. 그걸 직장에서 해도 요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되고요. 가정에서 그랬다간 이혼 나갑니다. 부인이 남편한테 야, 돈 100만 원 더 벌어야 되니까 한탕 더 뛰고 그 다음에 남편이 부인한테 멀쩡하게 회사도 다니고 가정일도 하고 있는데 야 우리 돈을 더 벌어야 되니 일 하나 더 해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 저는 이거 제도상으로는 맞아요. 가려면 고교 학점제도 좋고 이것도 좋아. 다 좋아. 그러려면 아이들이 17, 18살 먹은 우리 아이들이 저걸 할 수 있는 시간하고 여유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입시 제도상에서 빼줄 수 있는 건 솔직히 수능 최저 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능 공부 제대로 안 하면 대학을 못 가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수능 얘기는 언급도 없잖아요. 여기 지금 어디도 언급이 없죠. AP도 해야 되고 지역 맞춤형 뭘 해야 된다는데 어떡할 건데 심화 과정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하는 것 같아. 적어도 수능을 등급제로 바꾸든가 그거는 이제 예고제 있고 하니까 할 수 없어요. 이미 결정이 났잖아. 그럼 적어도 교육부하고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그럼 우리 이런 거 해가지고 할 테니까 지역인재 내에서 제가 전체 다도 아니에요. 지역에 이걸 도입하려면 지역인재 내에서는 적어도 지역인재로 하는 친구들이 예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역인재의 수능 체제는 폐지를 해줘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낮춰주거나. 그러니까 수능은 정말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도 통과할 정도로 뭐 3등급 정도, 수학 3, 영어 3 뭐 이 정도로 해주고 그래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걸 더 해라. 합리적이지. 이상적이네요. 폐지하거나. 근데 뭐 수능 최저 3합사 그대로 둔 채 내신도 이제 1등급 받아야 되는데 그 와중에 AP 들어야 되고 지역 입학사정관 구미에 맞는 액티비티를 해야 되고 선생님한테 달려가서 저 지역 입학사정관 눈에 들게 글 좀 써주세요. 아부도 해야 되고 이게 어디 학생이 할 일이에요? 두 개 다 할 수는 없어요. 제발 너나 하세요.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